지난 시간에 우리 이항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의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데로 가서 하나씩 써가면서 왜 평균이 NP가 되고 분산이 NPQ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짠! 넓은 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알 np를 따른다. 자, 요 물결 표시는 뭐냐 하면요. 지금은 안 쓰는 표현인데 선생님 옛날 사람이랑 선생님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뭐냐 하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n번의 독립시행 중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각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그 관심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자. 뭐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쓰면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기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웠습니다. 시그마 R은 이꼴 0부터 N까지. 왜냐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R이, 그냥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N번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봐. 확률 변수 X가 R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확률 변수 X는 그냥 R이라고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률 변수 X가 R을 가졌다라는 것은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P라는 확률을 갖는 사건이 몇 번? R번. 그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게 N-R번이니까 요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요놈은 확률 변수 곱하기 그 확률이 나올, 그 확률 변수가 R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곱해서 싹을 다 썸해주면, 다 더해주면 그놈이 바로 기대값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R은 0부터 N까지 더하는 건데요. R이 0부터 들어가잖아. 근데 0일 때는 요 놈이 그냥 R이 0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에 갔든 간에 그냥 0이 돼버려서요. 그냥 0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짓은 뭐냐 하면 얘를 1로 바꿔도 전체 값에는 영향이 없겠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할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요놈들, 그치? R은 1부터로 바뀌었습니다. N까지. R 곱하기 요놈을 우리가 풀어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R의 팩토리얼로 나누고 요놈은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러고 났더니 R과 R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R 팩토리얼이라는 게 결국 R 곱하기 R-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한 거니까 요놈하고 약분이 되면 R-1의 팩토리얼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요. 요놈을 조금 옮겨볼까? 이렇게 옮겨서 요 R 팩토리얼이 이제 뭐가 된다고? R-1의 팩토리얼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요. 요놈을 N 팩토리얼은 결국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N을 왜? R과는 관계없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N을 요 시그마 바깥으로 빼낼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왜 이렇게 써줬느냐? 그래야만 이거 두 개 더한 놈이 N-1이 되면서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요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N-1의 컨비네이션 R-1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요 놈이 바로 요 놈과 똑같은 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R일 때 여기가 R이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P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P 곱하기 뭐로 바꿀 거야? P 곱하기 P의 R-1승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이 P는 R과는 관련 없는 놈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 P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바깥으로 얘를 빼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잘 잡아야 되겠다.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옮기면 딱 요런 꼴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볼까?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번 주르륵 풀어서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풀어서 써보면 봐. R이 1일 때는요. n-1 컨비네이션 0에 P의 0승 1-P의 뭐가 되는 거야? R이 1일 때니까 n-1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1에 P의 1승과 1-P의 n-2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n-1 컨비네이션 어디까지 가는 거니? R이 n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n-1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n-1승과 그 다음 1-P의 몇 승? 빵승까지 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고 봤더니 요 부분이 뭐랑 똑같냐 하면 이거 이항정리랑 똑같더라 이거야. 이항정리 뭐가 되는데? 잘 봐. P 플러스 1-P죠. 그쵸? 네, 요거를 크게 써야 될까? 중괄호로 씁시다. 요놈 전체의 n-1승과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지? 이 이항 정리야. 오케이?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근데 p 플러스 1-p는 얼만데? 이거 1이거든. 그럼 1에 n-1승 되는 거고 이놈이 이꼴 1이야. 끝났네. 얘는 이항 정리에서 요 뒤가 전부 다 1 되는 거니까 결국 남는 놈은 누가 남냐 하면 바로 누구만 남아? n과 p만 남더라 이겁니다. 얘만 딱 남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은 np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모르겠는 분들은 이항정리 복습하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산을 한번 가볼까요? 분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제평 빼기 평제 뭐였어?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이미 EX, 즉 기대값이 NP가 되는 걸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그냥 누구로 바꿔주면 돼? NP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얘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요놈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R은 이꼴 0부터 N까지 이제는 R제곱이겠죠? 왜냐하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R을 가질 확률. 왜? X제곱이 R제곱이 됐다라는 건 X가 R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X제곱이 R제곱이 될 확률은 X가 R이 될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과 1-P의 N-R승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랑 똑같이 R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R제곱이 0 되기 때문에 이 R이 1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어차피 0 더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0은 빼버리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이래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봐.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R제곱이 되고요. 얘는 N 팩토리알을 어떻게 되는 거야? N-R의 팩토리알과 이렇게 바꿔줄까요? N-R의 팩토리알과 R의 팩토리알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P의 R승 1-P의 N-R승 똑같이 써주시면 되죠. 됐지?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R이 지금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R 팩토리알에서 R과 R을 지워준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R이 하나가 남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꼼수를 쓸 겁니다. 꼼수를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하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보세요. R은 1부터 N까지 이 R제곱을 R제곱 빼기 R 플러스 R로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왜? 한 번 R을 빼주고 한 번 R을 더해줬으니까 원래 거랑 다른 게 없죠? 그쵸? 그 다음에 N 팩토리알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보면 N-R의 팩토리알과 R의 팩토리알로 나누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봐. 이제 이걸 둘로 나눠서 우리가 써줄 건데요. 어떻게 써줄 거냐 하면
요 두 놈만 따로 묶어서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또 따로 써줄 겁니다.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아예 색깔을 바꿔서 써볼까요? 요 녹색 부분은 잘 봐. R은 1부터 N까지 얘는 R로 묶어주면 R-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N-R의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되고 P의 R승, 1-P의 N-R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R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바로 N 컨비네이션 R의 P의 R승, 1-P의 N-R승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얘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놈이 바로 기대값이더라 이겁니다. 바로 NP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맞죠? 예. 따라서 요 놈은 그냥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플러스 NP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 변수 X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줬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0이어야 되지만 우리 기대값 구할 때 본 것처럼 R이 0이 되면 요 놈이 0 되니까 그건 더하나 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R은 1부터 하더라도 요 놈은 기대값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기대값 X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냥 NP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요 놈만 요 녹색 부분만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봐. 요 R 팩토리얼이라는 놈이 결국은 R 곱하기 R-1 곱하기 R-2의 팩토리얼 아닌가?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그냥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약분하기 전에 어차피 R은 이꼴 1이 되면 얘가 0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0 되는 건 더하나 말하니까 여기를 R을 이꼴 2부터로 바꿔줘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약분하고 나면 뭐가 되냐 하면 봐. 시그마 R은 2부터 N까지 어떻게 돼요? 요 놈은 약분하고 남았으니까 N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누는 거야? 바로 N-R의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R-2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요 놈 P의 R승과 1-P의 N-R승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와는 관계없이 NP가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짓 할까? 그 다음엔 보세요. 요 N 팩토리얼을 또 어떻게 바꿔줘? 요 놈을 N의 N-1 곱하기 N-2의 팩토리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렇게. 왜? 그래야 얘에서 얘 뺀 놈이 N-R이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봐. N의 N-1은 R과 관계없으니까 이제 시그마 밖으로 빼주시고요. R은 2부터 N까지. 자, 그러면 요 놈이 나갔으니까 요 놈이 남는데 요 놈은 우리가 N-2 컨비네이션 R-2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 여기도 P의 R-2승이라고 하고 P의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 누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 두 놈 R-2와 R-2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항 정리를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그마와는 관계없이 NP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가는 거야. 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우리가 요 시그마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뭔가 한번 다시 써보면 R이 2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0에 P의 0승과 1-P의 N-2승 플러스 N-2 컨비네이션 1에 P의 1승과 1-P의 얼마가 되는 거야? 2승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N 2승이 아니라 N- 얼마? 3승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땡땡땡에서 N-2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R이 N일 때니까 N-2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P의 N-2승 그 다음에 1-P의 빵승까지 가는 거죠. 그럼 요 파란색 부분이 뭐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 플러스. 그죠? 여기 또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누구의? 1-P 전체의 N-2승과 똑같아집니다. 그치? 이게 이항 정리예요. 그럼 이놈은 바로 1의 N-2승이니까 이놈이 또 1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 시그마 붐이 그냥 1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결국 남는 거는 n-1의 p제곱이 남고요. 그 다음 곱하기 1이니까 쓰나 마나죠? 그 다음에 np가 남게 됩니다. 됐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은 n제곱 p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p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np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누구야? 바로 x제곱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분산이라는 놈은 그지? 2의 x제곱에서 np 전체의 제곱을 뭐 하는 거니까 는이 아니라 빽입니다.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n제곱 p제곱 빼기 np의 제곱 플러스 np에서 누굴 빼는 거야? n제곱 p제곱을 빼주는 거랑 똑같죠. 그럼 n제곱 p제곱 날라가죠? 얘를 np로 묶으면 누가 되는 거야? 1-p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1-p를 뭐라고 둔다면 q라고 둔다면 결국 얘는 npq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은 npq, 즉 np의 1-p가 됩니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뭐야? 우리가 표준 편차 시그마 x라는 놈은 그냥 루트의 분산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pq의 루트, 혹은 np의 1-p의 루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요. 결국은 우리가 이 얘기 다 한 겁니다. 여기 주르륵 다 얘기한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00,0.1을 따를 때 다음을 구하세요. 너무 쉽습니다. ex는 n 곱하기 p 10이네요. vx는 n 곱하기 p 곱하기 그 다음에 1-p 그럼 10에다가 0.9 곱하는 거니까 9네요. 표준 편차는 루트 9네요. 그죠? 얼마? 3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세요. 자, 소수는 2, 3, 5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x라는 놈은 이항분포 몇 번 던졌대? 10번 던졌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 그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각각의 시행마다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x의 평균과 분산 너무 쉽다. 그죠? 얘는 n 곱하기 p니까 5고요. 그 다음 vx는 결국 5에다가 또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실 저 증명하는 것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나와도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쓱 보시고 여러분 손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뭐다? 공식을 외우는 거지. 외우는 거지. 뭘 외워? 기대값은 np고 분산은 npq, 즉 np의 1-p이며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놈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큰 수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시험에 크게 출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아. 자, 볼까?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n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수록 확률 얘는 1에 가까워진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 처음에 우리가 이 n분의 x라는 건 뭐냐면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둔 겁니다.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 됩니다. n분의 X는. 그치?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시행 횟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통계적 확률, 그 통계적 확률이 실제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 6분의 1은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구해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던져보는 겁니다. 주사위를. 그래서 실제로 n번을 던져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한다면 n분의 x가 결국 1의 눈이 나올 경험적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확률에서, 경험적 확률에서, 통계적 확률에서 실제 수학적 확률을 뺀 것의 절대값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차가 임의의 양수 h라고 그랬으니까 이 임의의 양수 h라는 건 뭐냐면요. h를 어떤 양수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h를 엄청나게 작은 양수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엄청나게 작은 h보다도 요 차가 더 작아질 확률이 1이란 얘기잖아. 그 얘기는 뭐야? 결국 n분의 x 빼기 p라는 요 놈이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n분의 x라는 놈이 점점점 p 값에 다가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랬죠. 즉 시행 횟수를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똑같아진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진다라기보다는 극한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 n분의 x가 점점점 p에 다가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본 거야. 한 번의 주사위를 n번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눈이 나온 횟수 x를, 그죠? 실제로, 자, 10번 했을 때, 그죠? 30번 던졌을 때, 50번 던졌을 때, 2가 나온 횟수를 x라고 둬서 실제로 x가 0번일 확률, 1번일 확률을, 통계적 확률을 다 구해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구해낸 거 가지고 실제로 확률들을 구해봤어요. 그래서 n이 10일 때, 그죠? 10분의 x 빼기 6분의 1. 왜냐하면 주사위에서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수학적 확률이. 요놈이 0.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실제로 계산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결국 0.614가 나오는데 n이 30일 때 계산을 해봤더니 0.784가 나오고 n이 50일 때 계산을 해봤더니 0.946. 그래서 점점 그 확률이 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통계적 확률 n분의 x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선생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행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구나. 우리가 구한, 시행을 통해서 구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